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실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옆에 추첨쇼가 있습니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유튜브 채팅창과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코스피가 0.3%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술주가 좀 많이 있는 쪽이죠. 0.7%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테마들 쪽으로 이렇게 돈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주춤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힘을 내고 있는데 어느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가? 식음료 쪽이과 그리고 이제 요즘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K푸드 다음에는 이제 K 막걸리다라고 해가지고 주류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었죠. 뭐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주류 관련주들도 그렇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더 갈까 안 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힘을 조금 빼놓은 상태인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목이 좀 좋지 않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언저리에서 와 있는 상태인데 더 갈까 안 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1 액면 분할을 하면서 10분의 1로 가격이 좀 조정이 들어갔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한 적게는 1, 2년 정도, 많게는 3년 정도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장도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가 한때 이제 2021년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고점을 다시 경신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당시에 테슬라가 이제 천슬라, 만슬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많이 올라간다, 앞으로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액면 분할을 하고 위쪽에서 유상 증자를 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더니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렇게 돼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액면 분할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올라간 케이스는 삼성전자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하고 역시나 2, 3년 정도 밑에서 머물다가 힘을 잃고 머물다가 다시 코로나라는 특수 효과를 만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액면 분할에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고점의 신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10대 1로 줄다 보니까 1,200달러에 해당됐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120달러대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16만 원, 막 16만 원 정도에 해당됐던 그 주가가 이제는 16,000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다 보니까 16,000원이면 내가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등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매수세가 등장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매수세에게 팔아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없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매도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좀 생겨나갈 것이고 그런 손님이 온다는 것은 수익을 실현시켜서 팔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를 점점 실행을 할 만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더 갈까요? 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지 모르겠지만 큰 추세로 본다면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자기가 잘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잘난 거 이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따라가고 있던 경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는 거기서 멈추고 고점을 형성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고점을 형성하고 머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꺾여 내려갈 때 SK 하이닉스는 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SK 하이닉스는 발주도 많이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머물 가능성은 조금 있겠죠. 그러나 다른 중소형 기업들은
기업들은 SK 하이닉스가 가니까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가니까 SK 하이닉스가 따라갔고 SK 하이닉스가 가니까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따라간 케이스라서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기업들부터 먼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반도체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지금은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음식료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2차 전지도 이렇게 반등이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리튬 포어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이 한동안 엄청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반등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지면은 2차 전지가 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다시 반등이 나가서 올라갈 거니까 정고 뚫고 다시 달려가 나갈까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한때 2차 전지가 좋다 할 때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이다 누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네가 뭘 알아라고 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게 바로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적자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실적이 안 좋아진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신 다음에 2차 전지는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쪽은요, 전기차가 안 쓸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전고를 뚫고 올라가거나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지금 저 위에서 물려 있다가 다시 기다려가지고 본전 찾는 것보다는 올라올 때 잠깐 팔았다가 아래쪽에 사서 들어가는 것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이걸 홀딩하는 관점에서 내 계좌에 보유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을 짠다면은 역시나 반등 나갈 때 정리를 좀 해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시고요. 반도체는 지금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셨다면은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2차 전지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다리면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단기 반등 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반도체 기업 말고도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수익을 낼 수 있거나 또는 내 계좌를 복구시키거나 또는 계좌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를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해결을 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고 10만 원에 10%거든요. 네. 네. 이게 갈 줄 알고 지난번에 저기 올랐을 때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흘러내려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자업자득이죠, 이런 게. 그죠? 팔면 될 걸 안 팔았으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팔 때는 팔아라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더 갈 줄 알았다라는 그 내용을요. 평생 제가 주식 전문가 지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더 갈 줄 알았다라는 그 자기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자꾸 더 갈 줄 알았다라고 해서 더 가는 경우들이 많은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은가 하면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왜 자꾸 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상과 나의 망상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고치면 좋거든요.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은 고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코를 킁킁거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축농증 이런 것들 때문에 코를 계속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킁킁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킁킁거리질 않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이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맨날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도 또는 이성들도 저에게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고칠 생각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저한테 제 이미지 깎아먹는다는 걸 알고 고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시청자님도 더 갈 줄 알았다라는 그 이야기로 맨날 물리면 없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라오면 팔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약간만 고치자라는 거예요. 더 갈 줄 알았지만 파세요, 그냥.
그래야지 매도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갈 줄 알았다라고 해서 아예 안 파는 것보다는 다 팔지 말고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는 파는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팔까를 모른다 하더라도 수익이 났으면 일단 절반 정도 파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LG전자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의 상승이 끝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이번 상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수직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처럼 더 갈 줄 알았다. 맞아요. 더 갈 것 같아요. 대신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그 올라가는 위치를 높여 나갈 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서서히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움직이는 원리는요. 약간 근육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헬스장 가가지고 막 100kg짜리 아령, 역기 이런 걸 들 수 있을까요?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0kg부터 서서히 늘려나가면서 오늘은 30kg지만 다음 주에는 뭐 40kg, 그 다음 주에는 60kg, 그 다음 주에는 뭐 70kg 이렇게 늘려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가도 똑같아요. 이게 12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대로 그냥 18만 원까지 갈 거야 하는 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지만 이번엔 11만 원에서 떨어졌다면 다음번 올라올 때는 12만 5천 원이고 그 다음번 올라올 때는 13만 원이고 그 다음번 올라올 때는 14만 이런 느낌이니까 올라올 때마다 뭐 하면 좋아요? 팔아야죠. 그걸 팔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올라왔을 때 다시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 되는데 그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괜찮아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면 되는지를 몰라도 수익 났을 때 팔고 손실 중일 때 사고 수익 났을 때 팔고 손실 났을 때 사고 이것만 잘해도 수익을 몇 번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면 이거 내려갔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파동을 무시하시고 한 12만 원대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매수 매도를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LG전자는 적어도 12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저기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뭐 16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 넘어섰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12만 원까지 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체크해봐야 되고요.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 것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몰라도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11만 원쯤 왔을 때 이번에 놓쳤던 자리가 11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는 12만 원까지 간다만 기억하지 말고 지난번에 내가 11만 원을 못 판 사람이니까 그걸 고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난 11만 원에 절반 정도 파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결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좋은 기업이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올라오기 전부터 이야기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 지난 방송을 좀 보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매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이마트 이마트. 93,100원에 20%. 이마트를 93,000. 100원에 20%. 그렇군요. 이마트는 좀 오래 걸릴 기업이에요. 이게 뭐 앞으로 식음료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음식료 쪽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마트는 식음료를 판다라는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화를 다 팔아주는 어떤 대리점 같은 느낌인 거지 음식을 직접적으로 팔아내는 기업이라고 보긴 좀 힘들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 때 비해서는 좀 늘고는 있어요. 코로나 때에 비해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마트도 이제 배송 같은 걸 많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는 거는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게 대형마트가 너무 불편하다. 너무 이제 불편하고 별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기에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마트의 할인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또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인 문화부터 해서 간편하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고 직장인들이 요즘에는 식당 대신 밥을 찾는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마트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식은 할 수가 없고 집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또 가정집들이 또 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요즘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 면에서는 그게 이제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좋아지고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얘들도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마트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우리가 이제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라고 하잖아요.
딱 이 이마트가 위기예요. 근데 기회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위기가 있을 때가 가장 싼 거거든요.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주가도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의 주가는 6월 10일 현재 이 자리가 어제죠. 6월 10일 딱 가장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싼 가격입니다. 이마트를 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어제 최저점인 여기 58,800원 오늘 아침에 산 사람 말고는 수익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물려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종목에 투자했다 하면은 기관도 물렸고 부자도 물렸고 큰손도 물렸고 개미도 물렸고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리가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가주면 그때서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봤을 때는 매수하는 사람들도 좀 증가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왕 이마트를 사서 들고 계신다면은 손실 내고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수익을 내서 나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기업이고 원래 애초에 시간이 필요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시 굳게 다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93,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자리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떨어지는 칼날, 내려갈 때 매수하는 거 맞는데 떨어지는 흐름일 때는 사면 안 돼요. 그 떨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일 때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옆으로 가는 흐름을 봤을 때 그때 내려갔을 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반등이 어디선가 나갈 겁니다. 뭐 59,000원에서 나가든 5만 원대에서 나가든 4만 원대에서 나가든 반등이 나갈 텐데 나가고 난 다음에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봐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자. 어차피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손실 내고 나오기엔 너무 억울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상승 이후에 빠졌을 때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풍산이고요. 7만 원에 10%예요. 풍산을 뭐라고요? 7만 원에 10%요. 예. 10%요? 10%요. 예. 네. 그렇군요. 뭐 일단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셨어요. 나쁜 기업을 샀으면은 참 그래도 뭐 그냥 손절해라 하고 말 텐데 뭐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이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보유하시고 풍산을 갖다가 집에다가 전시하시거나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고 소장하고 싶어 사신 거면은 뭐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우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개인 소장품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해서 소장을 하려고 사는 건 아니고 팔아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고 마진을 좀 남겨 먹으려고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풍산이라는 기업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에 가장 비싼 자리에 사가지고는 이거를 마진 남겨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건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풍산이라는 기업을 7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업은 사긴 샀는데 돈 벌긴 좀 힘들겠네요 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손실 각오 좀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은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인데 비싸게 사면 당연히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실은 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본전 찾는 게 아니라 손실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 반등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건 이해하시죠? 제가 네. 반등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을 예측 한번 해보는 건데 55,000자리가 지금 조금 유망합니다. 그래서 55,000자리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가면은 62,000원 내지 65,000원에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저기서 팔아라는 뜻이 아니라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판단이 잘 안 된다면 여기서 일단 분할 매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62,000원 내지 65,000원대 손실 내고 조금은 매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 55,000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조금 골치가 아픈데 그럼 이제 47,000원이나 45,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손실이 매우 클 거예요. 손실은 각오를 하더라도 적당히 각오가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45,000원까지 혹여나 빠져내려간다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까지나 5만 원 이하로 깨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까지 여기서 45,000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반등이 나가면 손실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요. 만에 하나 45,000원까지 밀린다면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만 잘하면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45,000원까지 내려가는 게 오히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어차피 더 살 거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45,000원이라든지 5만 원 깨면은 그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횡보하면 그때 전화 빨리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고, 만약 55,000원 이상에서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억울하시지만은 6만 원 2, 3천 원대부터 해서 5,000원 사이쯤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비싸게 사면 또 손실인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방송 안 빠뜨리고 보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네, 좀 엄청 괜찮습니다. 잘못 그래도 샀어요. 비싸게 샀겠지요. 전화하신 거 보니까. 네. 네. 어디에 샀을까요? 뭘까요? 무슨 종목이에요? KEC KEC고요. 2,600원에 30%예요. 2,600원에 30%요? 네. 뭐 과거에 산 거니까 뭐 제 방송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 샀다는 건 느꼈겠죠. 네. 뭐 이건 어쩔 수가 아니요, 없죠. 옛날부터 보긴 봤는데요. 멘토님 방송 네, 봤는데. 맞아요. 제 방송 봐가지고 전부 다 싸게 살 수 있고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은 너무 행복하겠죠.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방송 네. 보고 누구나 싸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올라갔다 사실 우리가 내려올- 싸게 네.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뿐인 거지, 싸게 네. 사는 방법을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게 산다는 개념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어렵거든요. 저도 산 자리가 무조건 저점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최저점에 살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대신에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싸게 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노력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덜 먹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죠? 네, 요즘에는 조금 더 노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낮았어요.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조금 더 싸게 사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에 가깝게는 사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라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라서, 아마 제 방송 보시면서 느끼다 보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산다는 개념이 좀 없어질 겁니다. 네, 많이 그리고 제가 느끼고 늘 있어요. 이야기하지만은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왜 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등 나오니 첫 번째 반등에서 속지 마라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산 것 같아요. 2,600원이. 그래서 네. 이 바닥에서 외바닥에 속아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밀려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이제 외바닥을 속게 되면 문제가 많고 쌍바닥 그리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쌍바닥도 안 그리고 내려가 버리니까 사실 매수 포인트는 없었어요. 이때까지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바닥은요, 한 바닥 네. 만들고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아, 지금의 쌍바닥이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KEC를 그러면은- 사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샀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제 말 그럼 들으셔야 물타도 됩니다. 될까요? 판단하지 마세요. 네네. 아무 생각하지 네네. 마세요. 왜냐하면 네네. 비중이 30%인데 또 무슨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상대방 말을 안 듣냐면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냥 이야기하고 있으면 또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 매수 할 거야. 알지 당연히 그런 말 할 거. 근데 제가 하지 마라고 그냥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거기서 말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추가 매수 하면 지금 좋긴 한데 비중이 30%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한 비중이 또 30% 이상에서 50% 막 60%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일 거냐 하면은 이렇게 적자나는 기업이 저기가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적자 돈을 못 많이 벌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적자가 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지면 시청자님은 진짜 그때부터는 패닉이고 그냥 이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대응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30% 비중도 아마 부담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금액이 좀 비중을 커요. 더 늘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쌍바닥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1,800원대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바닥을 그리면은 기본적으로 쌍바닥의 골짜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봉우리라고 하죠. 여기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800원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1,800원까지 왔을 때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2,000원, 2,300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안 뚫으면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쌍바닥보다는 쓰리바닥이라고 하는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이왕이면 네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쌍바닥 봤다고 해갖고 추가 매수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좀 비중이 적고
그리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인 거고 시청자님 비중도 지금 많고 매수가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남들보다 더 신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 가지고는 시청자님은 조금 이렇게 추가 매수하기 힘들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가면은 다시 1,4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는 뭐 쓰리바닥을 만든다거나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은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KC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저는 그냥 가져가자. 지금은 손을 대기에는 너무 이르고 손을 댄다면 아마 올 말쯤 될 것 같아요. 한 중순 넘어서 한 가을 정도쯤 되면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라고요. 혹여나 1,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뚫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나하고 안 맞는 종목이에요. 그냥 나는 손실 좀 각오하고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어디서 줄일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뚫으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어디서 줄일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대표님, 지금 하지 마세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네. 이 회사가 뭐 상폐되고 적자 많이 나서 그럴 염려는 없죠? 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어서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안 들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덕전자 뭐라고요? 대덕전자 24,500원에 10%요. 24,500원에 10%요. 네. 자, 일단 대덕전자를 24,500원에 10% 사셨으면은 일단은 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네,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PCB라고 하는 이제 우리 초록색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칩이 있고 그걸 꽂을 수 있는 초록색 기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판을 위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판 정도는 사실은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늘어나진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영업이익도 네,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이 우리가 좋다라고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반도체가 지금 어디가 좋냐 하면요, 진짜 딱 대놓고 SK 하이닉스만 좋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지금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감산한 건 알고 계세요? 네. 감산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하청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SK 하이닉스가 감산하고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당연히 감산할 거고 생산 줄어들 거고 판매가 잘 안 될 거고 실적 다 떨어지겠죠, 그죠? 네네. 왜냐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근데 그 기업들이 감산한 게 지금 증산을 하고 있냐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산을 했는데 증산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얘들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위에 있는 기업이 증산을 하고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많이 만들어야 우리도 많이 팔아먹고 우리도 많이 일거리가 생기는 건데 저그들 재고 팔아먹는다고 좋아가지고 뭐 히히덕거리고 있지 대덕전자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증산을 해야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게 이제 타고 가면서 다른 기업들에 들어가는 건데 이미 마치 증산한 것처럼 주가는 다 올라가 버려 있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업종은 지금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대덕전자는 그 거품에 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2021년에 생겼던 거품에서 딱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막 크게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쉽게 내려가진 않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종도 2차전지 쪽처럼 쉽게 꺼지는 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긴 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꺼지진 않다 보니까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어서 제가 홀딩해라 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장기 투자하기 좋은 가격이라서가 아닙니다. 대덕전자를 만약에 저는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사실 장기로 가져가려고 본다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유리하죠.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장기로 보면 볼수록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지금 싼 자리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이라든가 단기 급등이 나올 때 얘도 뭐 한 2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얘가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는 메리트가 좀 없다고 봅니다. 그게 22,000원짜리가 될 것 같고요. 22,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저점에 다시 들어가 본다거나 다른 산업을 좀 투자하시거나 다른 저점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저점인데 대덕전자보다 실적도 잘 늘어나고 있고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실 관점을 좀 달리하면은 다른 데서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2,000원 무너진다면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22,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기 싫다면 한 15,000원 정도까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다가 추가 매수를 저 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게 물려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다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일요일만 있는데요. 다른 멘토님들은 토요일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멘토님 강연 토요일에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요일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안산에 오랜만에 가서 대동서적 건물 안산 북스터디 3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오시면 되겠고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강연 들으시고 오후 편안하게 볼일 보시라고 저희가 오전에 일찍 조금 이렇게 강연하고 있으니까요. 11시라는 점 기억하셔가지고 와주시길 바라고 일요일이 안 되신다면은 토요일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청주 그리고 대구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꼭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파라다이스가 올라와 있네요. 파라다이스를 매수가 15,700원에 매수를 했고요. 10%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신다, 상담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요, 우리가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아까 봤던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요, 시간을 두고서라도 사람들이 재평가하게 되어 있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들고 가는 게 유리한 거고 들고 가면은 알아서 수익이 나게 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 자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움직이는 이 약간 잔망스러운 움직임에 우리가 현혹되어 가지고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까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인정해 줄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정해 줄 때까지 그냥 뚝심 있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12,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바닥이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거의 근 10년째 이 코로나 때도 이 12,000원짜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단한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은 나오겠지만은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 비중을 12,000원대 늘리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10,000원까지 빠지면 사람들은 되게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요.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10,000원까지 내려가거나 그 이하로 빠진다면 비중을 오히려 40% 내지 50%까지 왕창 늘려야 되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는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려야 되고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도중에 살 필요 없지만 얘는 이제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잘 사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는 18,000원 이상까지 보시는 게 좋고요. 내려가면 12,000원대 비중을 늘리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10,000원대 비중을 늘린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플리토라는 종목인데요. 플리토를 사셔가지고 31,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많이 파니까 떨어지겠죠. 우리가 왜 떨어지나 왜 올라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떨어지나요? 기업은 그닥 좋지는 않은데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플리토가 지금 보면은 이제 수집된 말뭉치를 가지고 한다. AI구나. 이제 언어형 AI 이런 쪽으로 엮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쪽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재료도 없고 실적도 안 좋지 올라와 있지 비싼 거 같지 주가 내려가지 갖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싶겠죠. 손절하니까는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 내려가는 거 보면서 왜 내려가죠? 라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손절한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내려가고 왜 올라가고는요.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겠죠. 자기 사정이 돈이 급해서 팔았다든지 그냥 내가 이
정도에서 팔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든지 수익이 나서 팔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플리토도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버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내려가니까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팔지 그랬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플리토와 같은 자리는요.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자리에서도 박스권이라고 하죠. 2023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권 중에서도 윗단계에 사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수익 날 가능성보다 물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자리였던 거고 이건 2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2만 원 정도까지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맞고 2만 원까지 내려갈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2만 원이 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흐름을 좀 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접근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추가 매수가 안 된다라고 제가 판단하게 되면 반등시 정리하는 게 맞고 추가 매수가 된다면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장도 안 좋고 좀 분위기도 안 좋다 보니까 밀리는 거니까 그냥 2만 원까지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라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비싸게 사서 물리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2만 원에 사야지 하고 룰루랄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매수 문제, 매수하는 습관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2만 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이네요. 유튜브에 자화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2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일단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하면요. 어디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턱의 위치는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라고 했을 때 머리 정수리 기준으로 본다면 아래쪽이지만은 저기 아래쪽 발끝 기준으로 본다면 위쪽이겠죠. 이 자화전자의 주가는 지금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하면은 요 아래쪽에 놀던 시절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쪽이고 저 위쪽에 35,000원까지 갔던 걸 기준으로 본다면 아래쪽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아래쪽은요. 아래쪽 대비해서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자화전자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 라인대는 결국 12,000원대나 만원대가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화전자가 저기까지 빠질지 어찌 합니까? 그럼 자화전자를 뭐 한다 삽니까? 저기까지 안 빠지면 안 사면 되지. 다른 게 많은데 뭐 한다고 여기 사요? 싸게 내려와 있는 기업들 많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기업을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화전자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데 왜 얘가 안 빠진다고 지금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뿐인 거죠. 어쨌든 자화전자 이 기업도요. 지금 이제 이것도 뭐 5G부터 해서 폴더블 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부터 해서 스마트폰 기기 이런 쪽으로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까지 증가하고 있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적자가 났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자화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애플 기어가 전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8개국에 또 추가 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핸드폰이죠. 지금 이제 폴더블 폰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7월에 이제 언팩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폴더블 폰이 또 재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폴더블 6죠. 플립 6랑 그때 이제 갤럭시 링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번 요동 한번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오죠. 12시죠.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면 해가 점점 떨어져서 노을 질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올라갔죠? 지금이 딱 정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파동 만들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15,000원, 12,000원대 접근하면 참 좋은 기업이고 그 전에 만약에 머물게 된다면 머무는 자리에서 접근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고 계시는 이 자리는 유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7월까지는 좀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습니다. 언팩 행사 전에 또는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 급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 목표는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점 무너지면서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 계획은 다 무산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지지가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추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다음 반등은 25,000원
5, 6천 원까지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3만 원까지 노려도 되지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 다음 반등 때 나오되 2만 5천 원대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2만 4천 원짜리 여기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무너지면은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내려갔다가 다음 반등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되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 반등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익 내기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단기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터플렉스고요. 인터플렉스고요. 네, 16,300원에 5%입니다. 16,300원에 5%요? 네, 이게 매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이 자리를 앞으로 명심하세요. 이제 앞으로 네. 주식을 뭐 평생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네. 기업도 분석하셨을 거고, 나름. 뭐 재무도 보셨을 거고, 나름. 차트도 나름 보셨을 거예요, 나름. 네. 나름 다 보셨는데 이제부터 나름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 만들고 올라가는 기업 사지 마세요. 여기 사버리면 물려요. 여기서 더 가는 기업이 많은가 내려가는 기업이 많은가는요. 시청자님 오늘 제가 숙제를 아닌 숙제를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면 시청자님 인생이 좋은 거지 저한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제가 숙제 드렸을 때 해보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급등 네. 나왔다가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기업이 많은가 여기서 샀을 때 올라가는 기업이 많은가 내려가는 기업이 많은가 그냥 한번 데이터 돌려보세요. 그냥 차트 지난 차트를 한번 다 보세요. 그냥 그러면 내려가는 기업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여기 사라 그래요? 여기 네. 사가지고 누가 수익이 나요? 이거는 매매 방법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여기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어디 사야지 수익이 납니까? 라고 하면은 내려가서 눌려있는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눌러있는 자리에서 사는 거지 누가 이렇게 올라올 때 삽니까? 그래서 올라올 때 사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급등 나온 종목은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급등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물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려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와서 머물다가 올라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머물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머물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수직으로 꽂아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네. 바둑으로 친 다음에 내가 여기 딱 돌을 놨을 때 그 돌로 놓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어디 놓을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변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급등 나왔다 하면은 실력이 없으면 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나오기 전에 장기 투자를 고민해서 빨리 발굴해서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를 만약에 직접 이렇게 발굴해서 사시려고 했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으로 가봅시다. 얘가 지금 인터플렉스가 영업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네. 네. 이거는 지금 급등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급등 나오기 전에도 그런 기업이었습니까? 전에요. 맞습니다. 그럼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맞을까요? 급등 나오기 전에 저걸 발견해서 사는 게 맞았을까요? 전이요. 그렇죠. 그게 투자인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네. 종목 발굴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돈 잘 버는데 안 간 기업이 있으면 그게 가게 되니까 그런 걸 사서 기다리는 게 좋은 거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변동을 자꾸 왜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견디려고 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하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잘한 것은 비중이 5%밖에 안 들어갔다는 건 되게 잘한 거예요. 많이 안 들어가서 네. 정말 다행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10,000원에 사놨다면 돈 많이 벌었겠다 생각이 들죠. 그죠? 네네.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10,000원에 가까워지면 저기서 비중을 많이 늘려버리면 나는 10,000원에 산 사람이 된 겁니다. 그쵸. 지금 16,300원 샀지만은 그냥 10,000원이 왔을 때 그냥 내가 왕창 사버리면 그냥 10,000원에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내버려 두세요. 뭐 크게 손들러 하지 마시고 괜히 단타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괜히 짧은 대응, 잦은 대응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거 하려 하지 마시고 요 종목이 13,500원이 지난 전저점인데 여기서 지지가 되나 안 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지가 된다면 네. 얘도 스마트폰 관련주기도 하고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엮여있기도 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쯤에서 그냥 팔아버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것도 운이 좋은 거예요. 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 버리면 손실 없이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라서 좋고 내려가 버리면은 나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내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지금은 13,500원 지지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시고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수익을 크진 않지만 18,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비중이 5%니까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무너지면은 11,000원대 가깝게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으니까 추가 매수 할지 말지는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000원쯤 다가오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양을 외워놓고 저번에 내가 샀다가 물렸지 하면서 사지 마세요.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웰크론 3,700원 20%거든요. 얼마인지를 잘 못 들었어요. 얼마라고요? 3,700원요. 3,700원에 20%요. 20%요? 네.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를 때 사버리게 되면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튀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이쁘게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웰크론이 지금 한때는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마스크 관련주로 막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방호복 관련주로 엮여 올라오긴 했었어요. 뭐 극세사 클리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마스크, 방호복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 한때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딱히 움직일 만한 테마가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게 방산 쪽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를 만들 때 있어가지고 방호복이라던가 방진복 그리고 마스크 이런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는다 이럴 때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웰크론은 이제 또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전투 차량의 방호 키트 이런 것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남북 경협주 이렇게 움직일 때 전쟁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로 막 움직이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움직일 만한 테마가 딱히 없어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빌빌빌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최근에도 지금 계속 북한이 오물 덩어리를 자꾸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오물인데 나중에 뭘 보낼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위협이라든가 두려움에 이렇게 떨어야 되고 어느 순간 오물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걸 보내게 되면 또 방산주가 막 급등 나오고 할 때 얘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하면 걱정되는 게 막 생화학 무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가 어정쩡하게 높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그런 리스크들과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높으면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높지도 않은데 굳이 여기다가 돈을 더 묶어가지고 내 돈이 썩어 나갈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메리트도 별로 없고요. 뭐 지금 손절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다가 튀어 오를 때 얘는 강하게 올라가서 3,500원대까지 주가가 금방 회복하는 그런 성질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거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갔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점 자리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저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저점은 2,100원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추가 매수 의향이 있다면 20%로 지금 비중이 아무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기 2,100원에 가깝게 떨어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 서두르지 마시고 2,100원 내지 2,300원 사이 때 그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 안 가고요. 일요일만 갑니다. 아쉽지만은 토요일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시험을 쳐야 돼가지고 못 가고요. 일요일 갑니다. 일요일에 대동서적 건물 안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산에 오셔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 반 정도에 아마 끝날 테니까 끝나고 나면 식사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주변 사람들도 만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저렇게 잡았으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 지역에서는 청주와 대구에서 토요일은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강의를 내가 꼭 듣고 싶고 토요일밖에 시간 없다 하신다면은 청주와 대구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다른 멘토님들이 아주 즐겁게 강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못다한 상담은 또 내일도 계속 이어지니까 내일도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